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마음 깊이 와닿는 가족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나를 내쫓겠다는 거냐? 내 집에서, 내 손으로 지은 집에서. 76세 박재근 할아버지가 절규하며 외치는 이 한마디. 정말 가슴이 미어지지 않나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할아버지가 정년 퇴직 후 홀로 남겨진 채 아들 내외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자신이 버림받을 거라는 오해에 빠지게 되는데요. 결국 나를 쫓아낼 속셈이었구나.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과연 어떤 반전을 맞게 될지 정말 예상하지 못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오해 때문에 마음 아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모님과 소통이 어려워서 고민이신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신지, 또는 여러분만의 가족 이야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박재근 할아버지의 눈물과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볼까요? 평생을 은행원으로 살아온 박재근의 마지막 근무일은 어느 가을 하루 후였습니다. 30여 년간 몸담았던 지점 사무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76의 나이, 이제는 정말 할머니가 된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들어서니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부엌에서는 며느리 혜진이 바쁘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석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손자 손녀들은 각자 이 방에서 숙제에 여념이 없었죠. 재근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은행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오후에도 그냥 집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정중하게 인사는 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시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누려 여유는 없어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민석이 늦게 들어와 아버지, 오늘부터 정말 자유시간이시네요. 라고 말했지만 재근에게는 그 말이 달갑지 않았어요. 자유라는 것이 때로는 버려졌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거든요. 손자 현우가 할아버지, 이제 매일 집에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재근은 쓸쓸한 미소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뒤 재근은 홀로 거실에 남았어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상대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가며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손자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아들 내외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재근은 마지막까지 거실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침실에 들어서며 그는 문득 깨달았어요. 앞으로 매일이 이런 식일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정년 퇴직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재근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은행 다닐 때처럼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지만 갈 곳이 없으니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 민석은 여전히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며느리 혜진은 아이들 도시락을 싸느라 부산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재근은 늦은 아침을 먹고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답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고 투덜거렸는데 막상 한가해지니
그것도 괴로웠어요. 오후 2시쯤 재근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거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아버지 집 문제 언제까지 미룰 거야?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재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돼. 오래 끌면 우리도 힘들고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민석이 대답했죠. 그러게, 이렇게 계속 미루면 안 되는데. 재근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집 문제라니 정리한다니.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너무나 뻔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이 집에서 내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도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잖아.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혜진의 말이 이어졌어요. 재근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나를 쫓아낼 속셈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4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워낸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건가. 요양원도 알아봐야 할까? 민석의 말에 재근은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정말 자신을 버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겉으로는 효자 노릇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재근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재근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늙으니까 이렇게 버림받는 건가.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가 되니까 아들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재근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수 있을까? 언제 나에게 나가라고 할까?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들은 그날 밤부터 박재근의 잠은 얕아졌습니다. 새벽 3시 4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나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있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홀로 남고 보니 모든 것이 불안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며느리 혜진이 아침마다 정중하게 물었지만 재근에게는 그 말조차 의례적으로만 들렸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빨리 이 집을 떠나기를 바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며느리의 마음씨를 고맙게 여겼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들 민석이 아버지, 이제는 편하게 지내셔야죠. 라고 말할 때마다 재근의 가슴은 무거워졌어요. 그 말 속에 숨은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편하게 살다가 요양원으로 가라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민석은 분명 효자였고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었지만 결국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손자 현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을 때 재근은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책 좀 보고 있었다. 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책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어요.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잠자리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상대도 없었어요. 텅 빈 침실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수 있을까? 아들이 언제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까? 어느 날 오후 재근은 아내의 유품이 정리되어 있는 장롱을 열어보았습니다. 손자가 즐겨 입던 한복, 그녀가 직접 짠 스웨터, 결혼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재근은 그것들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들이 나를 버리려고 해. 말없는 유품들에게 하소연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입맛이 없으세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재근은 괜찮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뉴스를 보면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어난 사고 소식이라도 나오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도 곧 저런 곳에 가야 하는 건가? 텔레비전을 끄고 나면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일상에 바쁘고 재근만 홀로 시간을 견뎌내야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재근이 마음속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불안한 밤을 보낸 박재근은 이른 아침 거실로 나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40년 전 36의 나이로 처음 이 집을 마련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은행 대출을 받아가며 간신히 장만한 첫내집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작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기쁨이 컸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바라보니 온갖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저 소파에서 갓난아기였던 민석이를 안고 밤새 달래던 날들, 아내 순자가 뜨개질하며 아이들 옷을 만들어 주던 모습,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은 그때그때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 집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예전에 민석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때마다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의 모습도 생생했어요. 좁은 방에서 공부하느라 고생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긴 재근은 아내의 흔적들을 마주했어요. 손자가 손수 꾸민 부엌, 그녀가 매일 아침 김치찌개를 끓이던 가스레인지,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음식을 준비하던 넓은 식탁, 모든 것이 그녀의 정성과 사랑으로 채워진 공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여보, 이 집이 우리에겐 전부예요. 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이들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민석이와 딸 민정이가 뛰어다니며 놀던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키 재는 줄에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표시해두는 적들이 아직도 희미하게 보였어요. 아빠, 나 이만큼 컸어요. 하며 기뻐하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손자들의 방이 된 곳에서 재근은 또 다른 추억을 만났어요. 현우와 현정이가 어릴 때 할아버지와 함께 만들기 놀이를 했던 곳, 동화책을 읽어주며 잠재우던 곳. 아이들이 할아버지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마당으로 나간 재근은 아내가 정성껏 가꾸던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키우며 우리 식구들이 먹을 건 우리가 길러야죠. 라고 하던 순자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지금은 잡초가 자라고 있지만 그때 싱그러운 채소들과 아내의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이 집이 사라진다는 건 재근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집이 없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추억들, 가족의 역사,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지워지는 것과 같았어요. 아내와 함께 늙어가리라 꿈꿨던 이 집에서 손자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던 이 공간에서 떠나야 한다니.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을 때 재근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 집의 추억을 그리워하게 될 텐데 정말 이곳을 떠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인 것 같았어요. 40년간 이 추억이 서린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박재근은 결국 오랜 친구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최동만이었어요. 그는 재근과 같은 나이로 은행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이였죠. 오후 2시쯤 재근은 천천히 걸어서 동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친구에게 하소연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이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재근아, 웬일로 이런 시간에? 동만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집 거실은 여전히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부인이 끓여준 차 한 잔이 따뜻했어요. 재근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동만아, 나 큰일 났다. 재근은 며칠 전 들었던 아들 내외의 대화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집을 정리한다는 말, 요양원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까지. 말을 하는 동안 재근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갔습니다. 동만은 재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구나? 동만의 말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재근아, 내가 보기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만이 신중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 때와는 부모님을 모시는 방식을 다르게 생각해. 버림이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지내시라는 마음일 수도 있어. 하지만 재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동만아. 그들 대화를 들어봤다면 너도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분명히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어. 재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니. 그래도 민석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효자였는지 너도 알잖아. 동만이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마음을 가질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재근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만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민석은 분명 효자였고 지금도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직접 들은 자신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동만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이가 들면 정말 짐이 되는 걸까? 재근의 질문에 동만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도 같은 나이의 노인이라 그런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재근아, 우리가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뀐 거야. 동만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큰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젊은 사람들도 살기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렇게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눈 후에도 재근의 마음속 불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만의 조언이 합리적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겠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이 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근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친구 동만과의 대화 이후에도 박재근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아들 내외가 정리라는 말을 꺼낼 때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언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민석이 회사에서 돌아와 아버지, 집 안 물건들 중에서 안 쓰시는 것들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을 때 재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어요. 왜 갑자기? 재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민석은 그냥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재근은 몰래 행동에 나섰어요. 아들 내외가 잠든 사이 손전등을 들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중한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순자가 남긴 뜨개질 바구니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낡고 해진 바구니였지만 그 안에는 아내의 정성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재근은 조심스럽게 뜨개질 바구니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상자를 준비해두고 그 안에 바구니를 넣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아끼던 이 바구니를 이렇게 숨겨야 하다니.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은 손자들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었어요. 현우가 5살 때 만들었던 클레이 작품, 현정이가 처음 그린 가족 그림, 둘이 함께 만들었던 레고석, 모두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재근은 이것들도 하나씩 상자에 담았어요. 할아버지랑 만든 거예요. 현우가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며 관심을 잃은 장난감들이지만 재근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이런 것들까지 정리 대상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아버지, 옛날 사진들도 정리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사진첩까지 정리하자는 건 아예 이사 준비를 하자는 뜻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재근은 서둘러 오래된 사진첩들을 모아 침실로 가져왔어요. 결혼 사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돌잔치, 가족 여행 사진들까지.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재근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추억들이 정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이런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버리라고 하는 거냐?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의 한복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할 때 입었던 원삼부터 명절 때마다 입던 치마 저고리까지 순자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옷들이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어머님 옷들도 언젠가는 정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때 재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재근은 아내의 한복들을 모두 상자에 담았습니다. 옷을 만지면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여보, 이 옷들을 어떻게 버려? 우리 평생의 추억인데. 재근은 한복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접어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낮에는 가족들 모르게 물건들을 상자에 담고 밤에는 그것들을 옷장이나 침대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행동해야 했어요.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재근은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물건을 숨겨야 한다니.
하지만 이것들이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박재근이 소중한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숨기고 있는 그 시간. 아들 민석은 전혀 다른 일에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민석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아버지는 그저 친구라도 만나러 가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향한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건축사무소였어요. 세봄건축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2달 전부터 이곳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 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석 씨, 오늘은 최종 설계도를 확인하러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족하실 만한 공간이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지난 몇 달간 이 일만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김 소장이 펼쳐 보인 설계도에는 기존 집 마당 한편에 지을 작은 별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가 거실 겸 서재 공간이고 이쪽은 작은 침실입니다. 아버님께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김 소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화장실과 간이 주방도 별도로 마련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김 소장이 설계도의 한 모서리를 가리켰어요. 어머님의 유품을 전시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추억을 간직하며 지내실 수 있도록요. 민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네요.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는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햇살이 잘 드는 위치,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창문, 책을 읽기 좋은 서재 공간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민석이 물었어요. 대략 2달 정도 예상됩니다. 큰 공사가 아니라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김 소장의 대답에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면 아버지께서 더 불안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부인 혜진과 함께 공사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여보, 정말로 아버지께서 좋아하실까?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아버지만의 공간이 생기시면 훨씬 편안해 하실 거예요. 민석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아버지께 말씀드릴 거야? 혜진의 질문에 민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공사 시작하기 직전에 말씀드려야죠.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될 테니까. 그들은 아버지께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일요일에는 인테리어 업체와도 만났습니다. 별채 내부를 꾸밀 가구들을 선정하는 자리였어요. 아버님 연세를 고려해서 편안한 의자를 준비했고요. 책장도 손이 잘 닿는 높이로 맞춰드렸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설명을 들으며 민석과 혜진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아, 그리고 이 액자들은 어머님 사진과 가족 사진들을 걸 수 있도록 준비한 거예요. 디자이너가 보여준 앤티크한 액자들을 보며 혜진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을 그리워하시는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민석 내외는 주말마다 아버지 모르게 이런 준비를 해왔어요. 재근이 요양원에 가게 될 거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사실 그들은 아버지를 위한 더 좋은 공간을 만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오래된 본체는 그대로 두고 아버지만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겠어. 민석이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시는데 이 선물을 받으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그들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효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재근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아들 민석이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예감하고 있던 그 이야기, 자신을 이 집에서 내보내겠다는 이야기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자. 재근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다음 달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재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공사라니 이 집을 헐어버리겠다는 뜻인가? 그래서 집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석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재근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재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사를 한다고? 이 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나를 내쫓겠다는 거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민석이 당황하며 해명하려 했지만 재근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더 해? 이미 다 계획해놓고 이제 와서 통보하는 거지? 재근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내 집에서, 내 손으로 지은 이 집에서 재근이 소리쳤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 벽돌 하나하나 쌓으며 지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아내와 함께 꿈꿨던 노후, 손자들과 함께 보내려던 여생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재근은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야? 집을 정리하고 공사를 한다면서 뭐가 오해라는 거야? 아버지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민석이 다시 설명하려 했지만 재근은 손을 휘저으며 막았어요. 편하게,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라는 거지? 그는 며칠 전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집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던 그 말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재근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늙고 쓸모없는 짐덩어리로 생각한 거지?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말 그게 아닙니다. 설명을 들어주세요. 민석이 애타게 말했지만 재근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알겠다. 나갈게. 나가면 되는 거지? 그는 자신의 방으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방에 들어간 재근은 문을 쾅 닫았어요. 침대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지난 몇 주간의 불안과 걱정이 모두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가 되니까 이렇게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재근은 그 빗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 아이들을 키워낸 이 공간에서 떠나야 한다니. 아내의 채취가 남아있는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그날 밤 재근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결말을 맞게 되다니. 아, 이렇게 쓸쓸하게 늙어가는 거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박재근이 방에서 나오지 않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으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아들 민석과 며느리 혜진은 문 밖에서 아버지, 식사하세요.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걱정에 휩싸인 상황이었어요. 여보, 이렇게 둘 수는 없어. 혜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 빨리 진실을 말씀드려야 해.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래는 공사가 끝난 후 깜짝 선물로 보여드릴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은 건축사무소에서 가져온 설계도를 손에 들고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저 민석입니다.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평소와 다른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재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방문을 연 민석은 아버지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사흘 만에 많이 야위어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재근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려고 그러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정말 큰 오해를 하고 계세요. 민석이 설계도를 펼치며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이걸 좀 보세요. 제가 지난 몇 달간 준비해온 거예요. 재근은 처음에는 고개를 돌렸지만 민석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지못해 설계도를 내려다봤어요. 이게 뭐냐? 재근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계도에는 자신이 알던 집의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아버지, 이 집은 허물지 않습니다. 민석의 첫마디에 재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고? 아버지만을 위한 별채예요. 민석이 설계도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마당 한편에 아버지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서재도 있고, 작은 거실도 있고, 침실도 따로 있어요. 재근은 말을 잃고 설계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민석이 설계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어머니 유품들을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도 만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실 때 언제든 추억을 되새기실 수 있도록요. 재근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재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민석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어디 보내려고 했다면 이런 공간을 만들겠어요? 혜진도 방에 들어와 시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님, 저희는 아버님께서 더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큰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게 외로우실 것 같아서 아버님만의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내가 들었던 그 대화는? 재근이 물었습니다. 집을 정리한다고 요양원 이야기도 하고.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때 말씀이시군요. 저희가 아버지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상의하던 거였어요. 요양원은 혹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견학이라도 가볼까 해서 말이 나온 거고요. 재근은 설계도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큰 창문, 책을 읽기 좋은 서재 공간,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거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세심하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이 집을 떠나시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더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민석의 말에 재근의 마음속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불안, 절망이 모두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오해를 했구나. 재근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효심을 의심하고 며느리의 정성을 오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미안하다. 민서가 혜진아. 아버님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셨나 보다. 2달 후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재근은 새로 완성된 별채의 큰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노인과 바다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 너머로는 아내가 가꾸던 정원이 보였고 가을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별채는 설계도보다도 더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재로 쏟아져 들어와 독서하기에 완벽했고 아내 순자의 유품들이 정성스럽게 전시된 추억의 공간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결혼 사진부터 아이들 어린 시절 사진들까지 모든 추억이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마당에서 손자 현우와 현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재근은 책을 내려놓고 창을 열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우리 예쁜 손자들아.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를 찾아온 거였어요. 할아버지 새집 정말 멋져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현우가 별채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와, 할아버지만의 서재네요. 진짜 도서관 같아요? 아이의 감탄사에 재근은 뿌듯해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읽고 싶은 책들을 다 모아놨단다. 너희도 언제든 와서 같이 책을 읽자. 현정이는 추억의 공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이 여기 있네요. 진짜 예쁘시다? 재근은 손녀의 손을 잡고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이제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안심할 거야. 오후가 되자 아들 민석이 일찍 퇴근해서 별채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 재근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다. 민서가 이런 걸 준비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평생 꿈꿔왔던 공간이야.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니까 저희도 기뻐요. 민석의 얼굴에는 안도와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혹시 외롭지는 않으세요? 재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긴 무슨, 오히려 더 가족들과 가까워진 것 같아. 너희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나도 언제든 본체로 갈 수 있으니까. 저녁 무렵 며느리 혜진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가져왔어요. 아버님, 오늘 저녁은 여기서 드세요. 아버님 취향에 맞춰서 끓였어요. 재근은 따뜻한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고 우리 와이프 손맛 같구나. 정말 고맙다. 혜진아. 가족들이 돌아간 후 혼자 남은 재근은 별채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정년 퇴직 후의 허전함, 가족들에 대한 의심과 불안, 그리고 오해로 인한 절망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 떠올랐습니다. 재근은 별채의 작은 테라스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집을 만들어줬어. 당신도 기뻐하겠지? 아내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그의 뺨을 스쳤어요.
그제야 재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품어진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로 들어가기 전 재근은 아내의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고마워, 여보. 좋은 아이들을 두어서 이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와 따뜻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맞는 첫 번째 밤, 박재근은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거라는 확신을 품고서 말이에요. 어떠셨나요? 박재근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으시나요? 처음엔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더 큰 사랑으로 품어지는 따뜻한 결말이었죠. 때로는 우리도 가족의 진심을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공감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